네, 오늘 사실 키워드 좀 긍정적인 얘기들 좀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 없음. 오프닝에서 조금 얘기 나눴던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건 일단 기사 제목으로 뭐 얘기한 적 없다 요거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제 연이틀 그 주식의 상승 원인이었죠. 베센트와 트럼프의 또 중국과 매일 통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장 시작 전에 또 중국에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현재 어떠한 경제 무역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에서는 미국이 어떤 일방적인 대중 관세를 먼저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이 145%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이 우선 중국에서는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너네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협상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중국에서 지금 계속 나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트럼프는 늘 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진전이 있다, 결과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들으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까지 통화했다는 걸 우겨요 지금. 오늘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도 중국과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오늘 아침에 또 회의를 가졌고 우리는 뭐 누구와 뭐 자세하게 통화를 했느냐라는 또 기자의 질문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 중요하지 않죠. 회담이 중요하지 그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중국과 통화를 했다가 아니고 통화를 하고 싶어. 매일 통화했다면 매일 통화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트럼프 마음이 담겨 있는 멘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아.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아마 다음 주에 뭔가 이 포인트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그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트럼프 번역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지금 몇 달째 헷갈려 죽겠습니까? 네. 근데 부사장님은 그게 이게 다 통역이 되시나 봐요. 예. 저는 얼추 통역이 되는데 최근에 좀 잘 통역이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어. 약간의 그 혹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꿀팁보다는 거짓말이 더 많아지면 반대로만 생각하면 예, 되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지. 바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 최근에 거짓말이 더 늘었거든요. 허풍이. 예. 예, 충분히 그럴 만하죠. 예, 왜냐면 허풍이 늘었어요. 100일 동안 뭐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임 100일 동안 예. 바빠질 것 같고. 근데 대개 이걸 만든 케이스가 중국이 너무 잘 조용합니다. 지금. 예, 맞아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짜리 자기가 본인이 숙인다고 보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간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좋아질 것 네. 같고 이 회담이 시작만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회담 시작은 다음 주로 잡는 게 네.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중국 지금 현재 경제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에서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IMF나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등 월가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에서는 뭐 중국 공식 전망은 뭐 5% GDP가 성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네. 지금 뭐 월가에서는 4.5에서 4%가 될 오가 것이다. 안 되네. 크게 되고 또 내년도에는 또 3.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중국에서도 입장이 지금 녹록치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뭐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중국이 뭐 바오치 뭐 이러면서 7%의 성장률을 보존한다. 바오6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이제는 뭐 4%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중국이 참 시간이 많이 그런데 흘렀네요. 4%도 꽤 높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우리 비하면. 어제 높죠. 마이너스 성장률 예, 나왔거든요. 네. 한국 마이너스 0.1%. 예, 네. 어제 GDP가 1분기 GDP가 그건 뭐 중국이 빠진다기보다는 다른 국가가 올라오기 위해서 베트남이 더 대안이 있으니까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국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긴 예, 하네요. 나오는 것 뭐 같은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또 감소하고 있고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그리고 또 내수 부진이 또 굉장히 또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또 위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맞아요.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 둘 다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줄다리기를 오래 한다고 했을 때 둘에게 이득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지금
발언들의 수위나 이런 상황들을 확인해 봤을 때 트럼프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그렇게 통역을 해주신 거죠. 이제 뭐 주말 혹은 네. 다음 주에 통화를 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중국도 바쁜 게 보면은 원래는 대응이 없어야 되는데 중국도 통화 없었다라고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도 바빠. 맞네. 네가 통화해. 반으로 이게 역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맞네. 건데 굳이 아니요? 연락 받는 게 없는데 왜 합니까? 했든 안 했든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은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럼 증명이 안 되는데. 트럼프가 더 몰리는 거 아닙니까? 더 모른 다음에 빨리 통화해, 형이 받을게 이런 정도 멘트. 예. 아 제가 너무 오늘 천기누설인데요, 이거? 아 근데 제가 오래 봤지만 여러분들 네. 이 미국 중국 간의 이 무역 회담은 진짜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지금. 요런 거의 상황들이 보니까.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면 결국 자기들 마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작두 타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애프터 월가를 진짜 매일 보셔야겠네, 여러분들이. 그래야죠. 작두를 타면 발은 제가 빌 거니까 이런 내용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뭐 5%만 믿으면 됩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또 부사장님의 해석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애프터 월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바쁜 게 제가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는 게 지지율이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트럼프가 취임을 한 지 한 80일 정도 넘었거든요. 예. 아직 100일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지지율이 지금 40%로 역대 최저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집권한 대통령보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가장 낮은 두드러진 것으로 역대급이네요. 나타났습니다. 역대급이네요.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바마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100일 이전에는 굉장히 또 그 지지율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직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여러모로 코너에 밀린 것 같습니다. 다 생각이 있겠죠. 예, 일기 때 한번 해봤으니까. 네. 그 아마 그 행사가 다음 주인가 그럴 거예요. 100일 기념 행사가 공지했죠. 공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두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0일 날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 통화 없이 협상 없이 취임식 행사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오, 이거 합리적인데요. 아 제가 탐적인 걸 말씀드린다니까. 지금 거의 뭐 미국 트럼프 옆에 아니 그러니까 트루소셜 보니까 이미 공지했더라고요. 공지해서 그런 성대한 잔치에 그게 없이 진행이 안 되겠죠. 뭔가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겠죠. 최소 트럼프도. 전화 통화라도 네. 한다라는 거 나오겠죠. 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흐름을 잡았고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좀 더 이렇게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작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월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 네. 그렇죠,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초점이 중국이니까 네. 그게 끝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이제 5,500이 저항인데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더 강해진다 보는 거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매입하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면요. 두 번째 키워드가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뭐 흐름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이 레벨업 5,500이라는 S&P 500을 뛰어넘으려면 이거보다 좀 더 가야 되는 뭔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도 중국과의 어떤 대화가 조만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시장의 니즈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연속 상승은 하긴 했었지만 네. 또 월가의 또 기술적 분석가들은 또 5,500 지지 저항선을 또 뚫어야지 모멘텀을 얻고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이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증시 랠리에 대한 이유가 필요할 그쵸. 것 같은데요. 가장 확실한 것이 시진핑과의 대화인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이제 트럼프 계획은 90일 유예하면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이. 근데 안 먹혔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본하고 안 돼. 진전이 없었죠. 한국은 진전이
뭐 만들어야죠 이제부터. 봐야겠지만 예.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건 다시 또 얘기하면 또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두 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기업 1분기 실적이 또 트럼프에도 모멘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또 여러 기업들이 또 전망을 또 철회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여전히 중국이 풀리지가 않으면 지금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도 조금 벗어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도 금리 인하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 위해서는 트럼프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네요. 푸틴한테 좀 세게 말했던 것도 사실 100일 기념일에 당연히 본인은 이 둘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했다. 휴전을 네, 만들었을 네.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도 있었겠죠. 이게 아직도 안 됐어. 그래서 스탑 이렇게 네. 그냥 가버린 거군요. 그것도 있겠지만 네. 그 화해까지 러우 전쟁의 화해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작은 거고 네. 그것도 얘기하고 하나 더 큰 걸 얘기하면서 본인의 100일 취임식을 더 즐기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 잔치는 올라와야 좀 뭔가 면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구색이 맞죠. 그게 많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계속 변동성을 좀 겪으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뉴스 일면에 베센트 얼굴이 뜨면은 그날은 사는 날이다. 예.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하려고 나온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그쵸. 또 월가의 분석에 따르면 또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와 또 하워드 로트닉이 있었을 때는 주가가 13% 하락을 했습니다. 이야, 한창 이제 네. 매파 형님들 네, 나오셨을 네, 때죠. 네. 예. 있었고 하지만 베센트가 등장하자마자 주가는 1% 상승하면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트럼프의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저 나바로 씨 네.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네. 생방을 모르겠어요. 생방 생방이 어디 계신지 유연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어디 안 나오는데 네. 그거 어디 계실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아예 이렇게 숨었나 싶기도 하고 나오지 말라고 장이 당분간 안 좀 숨어 좋아지니까 있으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장이 안 좋아지니까 네. 숨어 있으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딘가에서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기사가 없더라고요. 일단. 피터 나바로가 145%를 만든 장본이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거기까지 몰고 갔다가 이제 시장을 조금 정리해야 되니까 나바로보다는 베센트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이제 보입니다. 저희가 예전 그 만화 영화 중에서 톰과 제리 네. 나오면 옆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는데 이게 그림이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약간의 그 나바로가 약간 악마 같은 얘기 하는 분이다. 트럼프에서. 근데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만화를 보니까 딱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분이 없으니까 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언젠가 또 나오겠죠. 네, 그렇죠. 나오겠죠. 예, 지금 아니지만. 맞아요. 중국하고 회담이 된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당분간 또 스콧 베센트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실무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을 또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연준의 독립성을 또 지켜준 사람에서 스콧 베센트니까 그것을 또 트럼프를 또 설득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지난주까지였죠. 저희 국채 금리 상승을 했었을 때 스콧 베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트럼프를 또 여러모로 막았기 때문에 네. 한동안 스콧 베센트가 또 성과가 있으며 또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좀 변동성이 있지만 베센트와 나바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관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트럼프가 소화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듣고 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들리고 저 얘기 듣고 저 얘기할 때는 저렇게 들리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나바로가 뒤하는 길로 좀 들어갔고 스콧 베센트가 앞에서 계속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베센트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금리만 보겠다라는 그렇죠. 점이기 10년물 때문에 금리만. 예, 예, 예. 금리의 움직임이 올라갈 때 솟구칠 때는 베센트가 나와서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미 맞아 들어간다는 걸 저희가 한 2번 정도 일단 확인을 한 거죠. 금리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연준의 그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볼만한 내용이 좀 있었나요? 네, 뭐 여전히 파월이 염려했었던 것과 똑같은데요. 지금 파월은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이지북을 보시면 관세 단어가 107번, 불확실성이 76번이 등장하면서 관세와 무역 정책
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자동차나 금속, 기계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뭐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금 연준 베이지 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막 시장 올라간다고 막 좋아할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성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책만 딱 완료가 준비가 되면 아마 이런 단기적인 악재는 금방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미국 시장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빠른 경기 회복이거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건 것 같아요. 관세가 과연 정말 물가를 얼마나 높일 것이고 그리고 진짜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그 경기 침체 정도까지 진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계속 우리가 지표로 이제 증거를 찾아야겠죠. 4월까지 발표된 지표들은 관세 부과되기 전이고 지금부터 5월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나서 나오는 걸 테니까 정말로 시장이 과연 무너질까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시장은 또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미국은 탄탄하다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다행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요 비공개 만찬인데 밈코인 상위 보유자들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네, 트럼프는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바쁘시네요. 예. 다음 주 중국과 또 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네. 5월 22일 날 트럼프 민코인 상위 보유자 220명에게 비공개 만찬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이 민코인은 60%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뭐 하나만 사면 돼요? 하나만 사면 저도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네, 이 코인은 트럼프 초기 때는 거의 74달러에 지금 육박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코인이 떨어지면서 7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또 한 번에 60% 상승을 하면서 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러모로 지금 뭐 대통령이 이러면 되냐라는 그러게요. 이런 이해상충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이 상위 220명 보유자만 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돈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돈을 거두시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래 비트코인 주의자입니다. 트럼프는 그렇죠.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약속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해 못하지만 나름 이걸 꿈꾸고 있는 분이니까 네. 뭐라 하기 그렇다. 제가 볼 하지만 때는. 예. 트럼프가 이 코인으로 판매 수수료만으로도 3,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역시 사업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예. 부럽네요. 뭐 부럽죠. 어쨌든 뭐 미국 대통령이 된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트럼프 말고는 못하는 일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근데 저도 어제 그 기사 봤는데 2028년 그 모자가 네. 어딘가에서 판매된다고. 이거 사실입니까? 2028년은 이제 트럼프가 삼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지금 트럼프 모자 2028년도라고 적혀져 있는 빨간 모자가 50달러에 팔려 있고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트럼프 자신이 만든 것 같은데요. 아, 트럼프가 진짜요? 끼고 다니고 뭐 일론 머스크도 끼고 다녔으니까 쓰고 다녔으니까 네. 그리고 티셔츠도 팝니다. 36불에. 트럼프 굿즈네요, 트럼프 네, 굿즈. 트럼프 굿즈입니다. 네. 근데, 근데 저 2028이라는 숫자가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헌법상 대통령 3선은 불가하지만 지금 네. 공화당 소속 앤드루 오클리스 하원 의원이 지금 올 초에 트럼프 3선을 위한 출마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될 수 있겠지만 될까요, 이거? 근데 대법관들이 워낙 이제 이쪽 편이니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게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그것도 운영 맞네요. 국정이 힘들 것 같은데 예. 2028년 이런 모자는 본인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어찌 보면 그냥 트럼프를 상징하는 그냥 모자일 뿐이지 삼선 한다는 게 아직 뭐 좀 또 그런 예.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그 제이디 벤슨이 대통령이 되고 네. 트럼프가 부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제이디 되고? 벤슨이 그 대통령을 그만두면 부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굉장히 지금 시작한 지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와, 지금- 그런 머리를 어떻게 쓰지? 지금 향후 8년까지 지금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다 시나리오긴 하지만 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이 진짜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건 맞네요. 네.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이 바쁜 와중에 지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미국 시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희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 같은데요. 너무하죠. 아니 네, 되게 바빠도 파월 해고하고 해서 대법관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를 수 있냐 해서 했기 때문에 바빠도 본인이 하시는 거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아보겠죠. 알아보는데 아까 했지만 삼선은 본인이 한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알아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에 지금 뭐 그 얘기하면 또 지지율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아, 예. 좋습니다. 뭐 요런 그냥 뭐 가십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가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만찬이라든지 뭐 거긴 또 트럼프는 안 간다고 하니까 예,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진짜 확인해봐야 되는 요 내용. 구글과 인텔의 1분기 실적 발표. 이게 지금은 뭐 시간외에서는 가장 핫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글이 아까 좀 전에 4%대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쵸. 지금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 상회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에서는 902억 3,40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2.81달러로 기록하면서 애널리스트 전망 모두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2%또 매출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46%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20%뭐 크게 늘어나면서 또 이 주가의 상승에 견인을 해줬습니다. 특히 뭐 광고, 클라우드, 구독 사업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정말 100점짜리 거의 98점짜리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아, 또 예. 주주 환원 정책을 요거 또 그렇죠. 하면서 네. 네, 배당금 5% 인상과 그리고 700억 달러 자사주 매입도 승인을 하면서 이것들이 성장에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채팅창에 아까 그 구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구글 진짜 재미없는 주식인데. 재미없죠. 예. 오랜만에 조금 재미가 좀 붙으려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파벳의 가장 이제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네. 가치주의인가 성장주의인가 그니까요. 뜻이었는데 네. 이번에 성장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이번까지는 좋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다음 분기에 많이 진짜 광고가 좀 빠진 걸 보게 되면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좋겠죠? 네. 지금 월가에서는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전자상거래 둔화와 2분기 광고 매출에 대한 네. 약세 가능성을 지적을 맞아요. 했습니다. 중국의 뭐 셰인이나 지금 테무 때문에 지금 테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를 미국 내 광고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메타나 구글에서 광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방 법원에서는 구글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불법적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을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도 지금 같이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관세가 좀 걸리는 거죠. 1분기 실적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유튜브 광고도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테무랑 쉬인이 이게 빠지고 나서 2분기에도 정말 광고가 호조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계속 좀 찍히고 있는 거죠. 네, 중국 매출이 한 10% 차지하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네, 매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AI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번에 사실 클라우드 좀 걱정하다가 구글이 클라우드 우리 괜찮은데라고 발표하면서 네. 그리고 또 간밤에 엔비디아랑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뭐 별로 문제 없는데 이런 네, 얘기를 좀 그랬죠.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본 지출이 170억 달러 정도 되면서 이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네. 일단은 AI 쪽에 더 성장을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최근에 제미나이 2.5를 혹시 쓰셔보셨나요? 아니요, 되게 제미나이는 안 아주 써봤어요. 훌륭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되게 좋지 않다라는 좋지 않다가 반응이 지금은 있었는데 거의 네. 완벽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좀 성장을 거는 것 같고 그게 좋아지면 좋은 건데 다만 아까 했던 이런 거 딱 감안하고도 예. 지금 보고 있는 바이백 700억 달러가 이게 돈이 마련이 될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보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이 지금 189억이니까 네. 곱하면 얼마입니까? 189에 뭐 한 700억 700몇 달러. 80. 그러니까 네. 버는 돈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지금 가는 숫자가 싶은데 여기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근데 제한 기한이 없어. 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는 기한이 없고 예, 올해까지가 뭐 아니군요. 10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주줄 달래는 듯한 그런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지만 좋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봤던 어떤 이 시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바이백은. 근데 특별히 써갖고 약간은 시장을 본 거 아닌가 너무 싶어요. 흥분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700억 달러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제가 구글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옆에서 메타도 빛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글이 또 가게 되면 다음 주로 예정된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겠죠, 월등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클라우드 쪽이 좋아지고 있고 아까 광고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축이니까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 이미 네. 기대감이 커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매그세븐 발동을 걸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이 저한테 못 나오면 어떡하는데 못 나오는 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네요. 반영돼 갖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느낌상 어떤 측은지심?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느낌이 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인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왔다고 더 빠졌습니다. 네, 예.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망 부진으로 시간에 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 1분기 매출은 127억 달러로 조정 EPS는 0.0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모두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컴퓨팅 부분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변화가 없었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8억 달러로 지금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시간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했지만은 아마 인력 감축 20%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크게 작용하고 있고 사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인원 감축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큰 폭으로 줄이고 있고 저는 너무 크게 줄이는 바람에 인텔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생각하시면 더 어려워지고 있고 예전에 했던 그런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인텔은 조심해야 될 종목인데 근데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서학금액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주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악화되면 투자가 필요 없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게 약간 아쉬운 거. 네, 좀 2분기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2분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지속과 또 비용 절감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또 인텔 측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2분기 매출을 112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로 했는데요. 월가 컨센서스보다 8% 가량 하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EPS 역시 0달러로 없다고 지금 내놨기 때문에 하하.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인텔은 뭔가 금쪽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 내에서 굉장히 금쪽이? 금쪽이 이제 버릴 수 없는. 네. 그래서 또 뭐 TSMC랑 엔비디아랑 나눠서 뭐 이렇게 파운드를 가져간다 만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TSMC가 이번에 그럴 생각 없는데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버려진 느낌이고 계속 자구책 만드는데 그 자구책을 만들어서 사람 자른다고 또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참. 안 되는 주식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예. 그렇죠. 예. 자, 뭐 어찌 됐든 인텔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구글의 상황이 뭐 AI라는 부분들을 놓고 완벽하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 발표와 주가 반응에서 또 많이 엇갈렸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아까 뒤에 얘기해 주신다고 했던 그 한미 간의 통상협정입니다. 일단 1일차가 끝이 난 것 같고요. 뭐 금요일도 있을 거고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내용들을 좀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어저께 실시했었죠.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무역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베센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A 게임을 가져왔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A 게임은 네.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예, 이게 예, 뭔가 은어 같은 거예요? 은어 같은 그러면? 건데 이렇게 A 게임을 가져올 정도까지 얘기했다 그러면 뭔가 잊지 않고서 얘기하겠습니까? 뭘 근데 갖다 줬을까? 한국 이슈에서는 좀 한국 뉴스에서는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도 발언을 크죠. 하더라고요. 크죠. 네. 그래서 원래 이분이 만약에 별게 없으면 보통 진전이 있다 표현하는데 네. 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딱딱 집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오,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뭔가 막 엄청난 거를 퍼다가 미국에다가 갖다 줬다라고 하면 반발이 엄청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베센트가 본 그게 무언지는 외신을 통해서 언젠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이 가능하고 다음 주에 했으니까 네. 다음 주 공개한다 했으니까 다음 주 공개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이 격차 갭이 큰 바람에
도대체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 그것도 맞네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까지 뭐 10% 유예 관세 맞아요. 유예를 예, 지금 얘기했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하지만 또 다음 주에도 합의 도출을 한다고 맞아요. 하니까 예, 예. 또 다음 주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서는 뭐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위비 언급은 또 어떻게 될지 방위비도 모르겠는데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뭐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그 최상무 부총리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주에 협상 회담을 공개한다 했으니까 진짜 없고서 배센터가 이 정도 허풍을 떨 사람이 아닌데 조금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알래스카 LNG 그쵸. 그 네. 파이프 라인은 안 했겠죠. 그거 안 한다고 글쎄요. 보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분들이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의 감정도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로서는 이게 뭔가 좀 성과를 만들어내서 미국 입장에서도 뭐 한국이랑 이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잘할 거다라는 성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어떤 서학개미로서의 어떤 마음인데 한국 국민으로서의 입장은 아 그렇다고 너무 퍼주면 안 되는데 이런 그렇죠, 걱정을 또 그렇죠.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하면서 주말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가지 키워드 쭉 확인해 봤고요. 뭐 2시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또 저희 체력 문제도 있고 저희 또 국장이 지금 계속 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예, 쉽지 않은데 뭐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맛있는 미국 주식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